여러분, 제가 진료를 마치고 환자분들과 다시 만날 때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고혈압은 통증을 주지 않지만 잘못된 순간에 재채기 한 번으로도 병원 신세를 질 수 있습니다. 조금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 의미를 몸소 겪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40년 넘게 진료를 해오면서 제가 가장 자주 들은 말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요즘은 괜찮은 것 같아서 약을 끊으려고요. 또는 약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서 좀 줄이려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 중 적지 않은 분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병원에 오시곤 했습니다. 어지럼증, 뇌졸중, 혹은 더 심각한 문제로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본적이지만 자주 간과되는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몸이 괜찮아진 것 같다고 해서 임의로 약을 끊거나 바꾸지 마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진료했던 문할머니는 75세셨고 오랫동안 고혈압 약을 잘 복용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를 걸어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약을 3일 끊어봤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네요. 그냥 안 먹어도 되겠죠? 저는 그날 전화를 10분 넘게 붙잡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괜찮은 느낌이란 건 약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지 혈압이 정상이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약을 중단한다는 건 몸을 지켜주던 안전벨트를 벗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언덕길 한가운데인데도요. 고혈압 약은 감기약처럼 며칠 먹고 마는 약이 아닙니다. 매일 당신의 심장과 혈관을 조용히 지켜주는 동반자 같은 존재입니다. 하루라도 약을 끊으면 노화된 심장과 혈관이 홀로 버텨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당연히 위험하지요. 그래서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일정한 시간에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침 식사 후가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알람을 맞춰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복용을 깜빡했다면 다음에 2배로 먹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그냥 그 회차는 건너뛰고 다음 시간에 평소대로 복용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약의 양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다른 약으로 바꾸는 일은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약을 잘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루 2번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자기 전에 혈압을 측정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측정 전에는 5분 정도 조용히 앉아 계시고 말을 삼가며 팔은 심장 높이에 두셔야 합니다. 만약 며칠 연속으로 혈압이 135대 85mm 혈압을 넘는다면 치료 방침을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작지만 아주 유용한 팁 하나 더 드리자면 혈압 수치를 매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작은 수첩 하나를 마련하시거나 측정기 옆에 메모지를 붙여놓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기록하다 보면 본인이나 의사가 혈압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예컨대 아침에 높고 밤에는 낮다든지 날씨에 따라 변화가 있다든지 하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치료 방향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앞으로 가족을 만나러 가시거나 여행을 떠날 계획이 있으시다면 약을 반드시 필요한 기간만큼 챙겨가십시오. 며칠은 괜찮겠지 하고 약을 안 챙긴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결국 현지 병원에 가게 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단 며칠이라도 약을 꺼르면 몸이 바로 반응합니다. 어지럼증, 두통으로 알려주거든요. 약 복용은 양치질처럼 매일 정해진 시간에 빠짐없이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 번의 방심이 지금까지의 치료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 고혈압은 증상이 없다고 괜찮은 병이 아닙니다. 아주 조용한 손님이지만 당신의 건강을 뒤흔들 수 있는 손님입니다.
오직 혈압계만이 그 방문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해진 시간에 약을 한 알 제대로 복용하시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이고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도록 돕는 길이며 내일의 불안을 줄이는 선택입니다.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80세 한 어르신이 기억납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병원에 오셨지요. 식사는 잘 하시나요? 라고 여쭈어보니 아침엔 떡 몇 개, 점심은 국에 마른 밥, 저녁에야 제대로 먹어요. 하루 종일 못 먹은 걸 저녁에 몰아서 먹는 편이에요. 고기 좀 있고 젓갈이나 김치국도 있어야 밥맛이 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혈압이 있는 어르신이 식사를 제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치료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을 거르게 되면 우리 몸은 장시간 공복 상태에 놓입니다. 그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심장이 빨리 뛰고 혈관이 수축되며 혈압이 급격히 오릅니다. 반대로 저녁을 과하게 먹으면 많은 양의 혈액이 위로 몰려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오르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다음 날까지 피로가 지속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짠 음식 문제는 한국에서 특히 심각합니다. 국, 김치, 장류, 절임 등 전통적으로 맛있는 음식이 대부분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나트륨은 체내 수분을 붙잡아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에 압력을 더해 혈압을 높입니다. 제 환자들 중에서도 하루 나트륨 섭취를 5g 이하 작은 티스푼 하나로 줄였을 뿐인데 몇 주 만에 혈압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약을 늘리지 않고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셔야 합니다. 아침 식사는 특히 중요하며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리죽 한 그릇, 삶은 달걀 하나, 무가당 두유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점심에는 탄수화물, 현미밥이나 고구마, 양질의 단백질, 생선, 닭가슴살, 두부, 채소, 배추, 시금치를 골고루 챙겨야 합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가능하면 오후 6시 30분 이전에 마치고 기름기 많은 반찬이나 장류, 가공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설탕이 적은 과일, 사과, 귤 등 무가당 두유 또는 통밀빵 한 조각을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간식이 주식을 대신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조금만 드셔서 몸의 리듬을 유지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예전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한 분께 도시락 칸막이 통을 권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통 덕분에 오늘 채소를 먹었는지 생선을 먹었는지 알 수 있어요. 이제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소금과 지방, 전체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수분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야간뇨가 걱정되어 물을 적게 드시는데 그럴 경우 혈액이 진해지고 순환이 나빠지며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여러 번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시는 걸 권합니다. 날씨가 추울 때는 생강 몇 조각을 넣어 마시면 천 유지와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음식도 약입니다. 하지만 그건 제대로 먹었을 때만 그렇습니다. 좋은 식사는 가볍고 정해진 시간에 균형 있게 저염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식사 후 숨이 찰 정도로 과식하지 않아야 합니다. 식사 후 숨이 차거나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이 들면 그 식사는 몸에 무리가 간 것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70세 이하의 몸은 오래된 카메라와 같습니다. 각 버튼과 렌즈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지요. 서두르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시험하지 마세요. 식사는 바로 그 섬세한 조작 중 하나입니다. 매일 그 카메라가 부드럽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과정이지요. 식사가 심장에 부담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매 끼니를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가볍고 규칙적이면서도 몸에 대한 애정이 담긴 그런 식사가 지금 이 순간의 몸을 살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몸과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몸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운동하는 것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던 76세김 어르신 이야기를 잊지 못합니다. 매우 부지런하시고 하루도 가만히 계시지 않던 분입니다. 어느 날 저는 아침마다 집안일하고 물건 나르고 계단 오르내리고 운동 제대로 하고 있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2주 뒤 무거운 화분을 옥상으로 옮기려다 혈압이 급상승하여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어르신은 운동은 강하게 해야 심장에 좋다고 믿고 계셨던 거지요. 사실 운동은 건강에 매우 이롭습니다. 하지만 고령자, 특히 고혈압 환자에게는 운동이 지혜롭고 부드럽고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쟁하듯 자신을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나이의 운동은 한계를 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능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70세의 어르신이 매일 5km를 뛸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20에서 30분 천천히 걷고 가볍게 스트레칭 몇 가지를 병행하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스트레스가 줄고 혈압도 안정됩니다. 아침에는 간단한 준비 운동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등받이 있는 의자 옆에 서서 팔 뻗기, 어깨 돌리기, 손목 돌리기, 무릎 관절 돌리기를 각 1015회씩 해보십시오. 그 후 집 안이나 마당을 천천히 1520분 정도 걸으시면 좋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추운 날엔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 팔 들고 깊게 숨쉬기, 혹은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를 외서 10회 반복해도 충분합니다. 작아 보이는 동작 하나하나도 꾸준히 하면 큰 효과를 줍니다. 80대 초반의 여성 환자 한 분께 호흡과 팔 뻗기를 결합한 간단한 운동을 매일 아침 해보시라고 권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매번 운동할 때마다 심장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누군가 내 등을 토닥여주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뭉클했습니다. 운동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분 단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순간 몸이 돌봄을 받고 있다는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동을 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분이라면 꼭 기억하십시오. 식사 직후나 공복 상태에서는 운동하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시간은 식후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입니다. 춥거나 습한 곳, 조명이 어두운 곳은 피하시고 공기가 잘 통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운동하십시오. 갑자기 몸을 숙이거나 숨을 오래 참거나 심장이 급하게 뛰도록 과격한 운동은 삼가야 합니다. 운동 시간을 너무 의식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입니다. 피곤하거나 어지럽거나 심장이 빨리 뛰면 즉시 멈추고 앉아서 심호흡하십시오. 안전을 위해 의자, 지팡이, 푹신한 매트 같은 보조 도구를 사용하거나 가족과 함께 운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래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며칠 몰아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작년엔 가벼운 뇌졸중을 겪은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회복 후에는 넘어질까 두려워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매 시간마다 집 안을 5분 걷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권해드렸고 점차 10분에서 15분으로 늘렸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은 매일 아침 혼자 공원까지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처음엔 무서워서 걸었고, 그 다음엔 좋아서 걸었고, 이제는 마음이 편해서 걸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야말로 제가 믿는 진리입니다. 올바른 운동은 심장뿐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합니다. 혹시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특별한 걸 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매일 일어나기 쉬워지고 걷는데 자신이 생기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자는 것입니다. 몸이 조용히 녹슬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움직임이 지금도 함께 해주는 이 몸에게 보내는 감사의 표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운동은 몸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몸과 조화를 이루고 평온한 길을 함께 걷기 위한 동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것이 고혈압 치료의 중요한 한 축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고혈압이라고 하면 대부분 식습관, 약물, 운동부터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감정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약도 잘 챙기고 식사도 조절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지만 혈압이 자꾸 불안정한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깊이 물어보면 긴장, 외로움, 슬픔, 분노 속에서 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84 새손 할머니도 그중 한 분이셨습니다. 매번 진료를 받을 때 혈압 수치와 복용한 약을 꼼꼼히 기록한 수첩을 들고 오셨습니다. 겉보기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혈압은 들쑥날쑥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조금 더 시간을 들여 물었습니다.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그 질문에 할머니는 한참 말을 멈추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그립습니다. 아이들은 바쁘고 제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네요. 알고 보니 남편이 돌아가신 후 1년 가까이 적막한 집에서 혼자 지내며 밤마다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셨던 겁니다. 심장은 멀쩡했지만 마음은 지쳐 있었고 그로 인해 혈압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나이 들수록 외롭지 않게 늙어가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마음의 상태는 소금이나 술처럼 혈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걱정이 많아지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혈관을 수축시키며 혈압을 끌어올립니다. 잠을 못 자고 쉽게 화가 나고 쉽게 우울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혈압 조절을 방해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실제로 식단이나 약이 아닌 가족 간의 다툼이나 불면증 이후에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마음의 평정을 지키는 것을 치료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깊은 명상이나 기공을 반드시 배워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하루 10에서 15분 정도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시간 속에서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걱정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 제가 자주 권하는 간단한 호흡 운동이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편하게 앉거나 누우십시오.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2초간 멈춘 뒤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이 과정을 10번 반복해보세요. 머리가 맑아지고 심장이 차분해지며 혈압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또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쉬거나 화초를 돌보거나 감정을 일기장에 써보거나 반려동물과 놀거나 종이 접기를 하거나 단순히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약 없이도 불안의 수레바퀴에서 빠져나오게 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83세의 한 어르신에게
매일 감정일기를 쓰는 습관을 권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 글씨도 흐릿하고 문장도 엉켰지만 2달이 지나자 글을 쓸 때마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혈압이 점점 안정되었고 수면의 질이 좋아졌으며 얼굴엔 미소가 자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바쁘다면 또래 친구들을 찾아보세요. 동아리나 취미 모임, 그림 수업, 독서 모임도 좋고 단지 매일 5분에서 10분 전화로 안부를 주고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대화가 반드시 대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만으로도 우리는 훨씬 덜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너무 지치고 힘든 날이 있다면 절대 참지 마십시오. 꼭 누군가에게 털어놓으십시오. 아니면 종이에라도 써보세요. 부정적인 감정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압력솥 속 수증기처럼 배출구 없이 계속 쌓이면 결국 폭발하게 됩니다. 저는 말없이 혼자 시간을 견디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우리가 스스로를 달래는 법을 조금씩 배워갈 수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아주 작고 조용한 호흡에서 시작되고 또 누군가와 이어지는 연결, 그리고 매일 살아있다는 데 대한 작은 감사 속에서 조금씩 자라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함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닿아야 합니다. 약뿐만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으로 들어주는 귀, 그리고 하루 중 오롯이 나를 위한 조용한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일 작지만 나만의 하늘을 마련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마음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약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이 혈압을 낮춰주는 또 하나의 힘이 된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당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천을 잘 유지하는 일.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겨울철마다 수많은 응급 상황의 배경이 되는 중요한 생활 수칙입니다. 매년 겨울이 오면 저는 비슷한 이유로 병원을 찾는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고혈압 상승, 어지럼증, 균형 상실로 인한 낙상, 심지어는 뇌졸중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시작은 아주 비슷합니다. 이른 아침 따뜻하게 입지 않은 채 외출을 하거나 찬 욕실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한 경우입니다. 저는 아직도 79세 초의 어르신의 이야기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평소 이른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어 공기를 환기시킨다고 하셨던 분이지요. 초겨울 어느 날 차가운 공기가 느껴지는 아침이었습니다. 얇은 옷만 걸친 채 창문을 활짝 여신 후 10분쯤 지났을까요?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다는 느낌과 함께 거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그 순간 측정한 혈압은 186대 105, 평소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습니다. 새로운 질환도 없었고 약도 바꾸지 않으셨으며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유일한 원인은 갑작스러운 추위였고 그것이 혈관을 수축시키며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감정적 충격이나 약 복용 실수 같은 큰 사건만이 뇌졸중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 몇 분의 추위도 심장이 혈액을 강하게 내보내게 만들고 말초 혈관이 급격히 수축되어 즉각적인 혈압 변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일찍이나 밤늦게, 실내보다 바깥 공기가 차가운 시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어르신들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보온입니다. 단순히 감기를 피하는 차원을 넘어
심혈관계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생활 습관이기도 합니다. 우선 외출 시에는 반드시 모자, 목도리, 따뜻한 양말과 장갑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머리목, 손과 발은 천이 가장 쉽게 빠져나가는 부위이며 보온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두꺼운 외투를 입으면서도 양말을 잊곤 합니다. 그러나 발이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발이 차면 심장이 지친다는 말처럼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온도 변화를 갑자기 겪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따뜻한 집 안에서 밖으로 나가기 전엔 문 앞에 서서 천천히 바깥 공기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외출 후에는 즉시 앉거나 샤워하지 말고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10분 이상 15분 이하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겨울철 샤워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36도에서 38도의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되 반드시 찬바람이 들지 않는 욕실에서 해야 합니다. 욕실에 들어가자마자 가슴에 물을 끼얹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심장이 놀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부터 시작해 종아리, 허리, 팔, 마지막에 가슴으로 천천히 따뜻한 물을 뿌려주십시오. 샤워 후엔 물기를 잘 닦고 바로 따뜻한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욕실 바닥이 미끄럽다면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매일 밤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습관을 권유합니다. 생강 몇 조각이나 소금 한 줌을 넣은 물에 15에서 20분 정도 발을 담근 후 물기를 닦고 면양말을 신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 습관 하나로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내 난방도 꼭 점검하십시오. 찬바람이 들어오는 곳은 없는지,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특히 취침 시 충분히 따뜻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창문 근처나 찬 공기가 드나드는 곳에서 자는 것은 피하시고 필요시에는 전기담요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잠들기 전에만 침구를 두고 수면 중에는 전원을 꺼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열이나 피부 건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전기세가 걱정되어 난방을 줄이거나 자녀들에게 폐가 될까봐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보호는 사치가 아닙니다. 생명을 보호하는 기본입니다. 목도리 하나, 양말 한 켤레, 조심스러운 문 여닫기 하나가 여러분과 가족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따뜻하지 않은 복장으로 맞이한 아침 한 번, 찬 욕실에서 성급하게 한 샤워 한 번, 흐린 날 외출 시 방심한 한 번의 순간이 입원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보온을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혈압 안정 치료의 일환으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으며 단지 타이밍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목도리 하나, 생강차 한 잔, 나 자신을 향한 사소한 배려 하나가 뇌졸중과 나를 가르는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신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어떤 변화든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식단을 바꾸는 것도,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깊게 호흡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그리고 오늘 단지 옷을 한 겹 더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발짝 내딛는 순간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건강하고 즐겁고 주도적인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그들에게 뜻밖의 위험을 막아주는 소중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계절이 늘 건강하고 평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